안녕하세요. 제이웨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산타 모자를 써봤어요. 연말 분위기를 좀 내려고 해봤는데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이미 크리스마스는 지나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걸음, 바로 첫 1억 모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억 만들기라는 표현보다 1억 모으기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요. 이는 투자 등의 방법으로 1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자기 절제를 통해 태도와 가치관 변화를 이루고 자산이 증식하는 즐거움을 깨닫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1억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험난해요. 단순히 소비를 억제하고 참는 것만으로는 이 긴 여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체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첫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축을 늘리기 위해 지출을 줄이면 안 되는 항목과 줄여도 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생존과 건강이었어요. 줄이면 안 되는 항목으로는 건강과 직결되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영양제, 안경의 렌즈 등을 위한 소비를 할 때에는 가격보다는 질에 더 중점을 두었어요. 특히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김밥이나 라면 등으로 때우는 것은 피했는데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대부분 줄여도 되는 소비라고 생각했어요. 자동차, 택시, 커피, 간식, 옷, 신발 등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당연히 걸어 다녔고요. 심지어 저는 미용실에 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머리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첫 1억을 모으는 시기만큼은 외식비와 술값도 최대한 줄였고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도 줄였습니다. 특히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를 줄이기 위해 저는 아주 작은 고시원 방에서 3년 넘게 살았고 지금도 대학생들이 살 법한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한때 친구에게 제가 지내고 있는 집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다소 안쓰럽다는 듯이 반응하더라고요. 솔직히 자랑스러운 집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집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제 친구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분한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소비를 줄인다면서 왜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지? 월세를 살면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매달 더 돈을 써야 함에도 제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무튼 저는 첫 1억 모으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런 생활이 저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소비를 억제하고 참아내는 인내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굳이 귀찮게 새로운 것들을 사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자산이 불어나면서 밝은 미래와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어요. 첫 1억을 모으는 데에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내 소득의 반만 번다고 생각하기입니다.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먼저 저축할 돈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면 저축률을 최소한 50%는 확보할 수 있어요. 반으로 줄어든 소득이 각자 현재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반이 아니라 90%로 줄여보고 그 다음은 80%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나의 소득을 스스로 줄여서 생각해보면 습관적인
불필요한 소비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의 반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소득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단계입니다. 첫 1억을 모으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현재 얼마를 벌든 그 소득 수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보다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저축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와 저축에 대한 가치관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평균만큼 버는데 대부분 내 연령대 사람들은 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나요?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는 아주 소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노력하는 소수들에게만요. 현재 본인의 노동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이든 그 소득 수준에 해당되는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소비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첫 1억 모으기에 도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절약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기는 한때에 지나지 않고요. 한번 해보고 나면 점차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걸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첫 1억 모으기를 할 때 중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과 제가 첫 1억을 모을 당시에 어떻게 저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고 저축을 늘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제이웨이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